헌법 84조를 만들 때 그 헌법 제정권자들이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국민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국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의 안정성,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소추가 도대체 뭐냐? 기소냐? 아니면 수사하고 재판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 사법권 행사의 전 영역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기간 안에는 내란 외환죄를 빼고서는 사법권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최초에 이 84조를 만든 헌법 제정권자들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소출하는 의미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학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국정 수행의 안정,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특정 범죄 외에는 소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수사도 하지 말아야 직무 수행의 안정이 되죠.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하니까 우리가 내란죄도 갖다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추로 완전히 한정시켜놓고 그에 관련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추 빼고 당연히 재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져야만 하죠. 따라서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가져감으로써 소추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이미 가능성에서 저는 사라져버렸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대선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그 말씀은 본인이 유죄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냥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님 같으면 토론할 때도 보면 무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전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세요. 예. 그러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판사 얘기 한참 했잖아요. 이 판사님이 또 항소심에서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유죄인데 100만 원 이하, 뭐 80만 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80만 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원님 재판 얘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조계 내에서 그다음에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마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반반 정도라고 일단 칩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례가 있거든요. 홍준표.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옛날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헌법학자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때 다수설은 뭐냐면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그 10명한테 또다시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 재판에서 그래가지고 유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직이 딱 중지된다라고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수설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게 오히려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사실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그 전체 취지가 그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후보가 된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선대본부장이요. 헌법 84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살한 성완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저도 그 당시 국회에 있었지만 기억은 안 나고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예.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또 국힘 쪽에서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국힘 쪽은 반대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진보적인 법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때 재판은 계속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견해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그래도 우리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재명 대표나 누구든 그 사건들이 이미 다 공개된 사건들이거든요. 뭐 그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국민주권제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내란 외환죄가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직위를 박탈하고 파면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려면 민주당이 이번에 공수처를 압박해서 그 사건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뭐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명백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란죄로 수사를 했으면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 수사라든 어떤 수사라든. 아니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로 보내기 위해서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하니까 내란죄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헌법 84조를 이 조항을 그냥 재판 재직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다 민주당이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이신 게 뭐 공수처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 거지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민주당을 따라서 한 건 아니다. 법사위에서 하도 공수처한테 빨리 사건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계속 공수처 빨리 사건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내란 사태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면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런 후보를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이 또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후보를 만든다라는 거, 이게 온당한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갖다 강요한 게 이게 맞는가? 책임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